안녕하세요. 스위트 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에오니움에 대해서 좀 짧게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그래요. 제가 이틀 동안 다육박람회를 갔다 왔잖아요. 근데 제가 그 다육박람회에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요번에 에오니움에 이제 홀딱 반하고 왔어요. 에오니움을 뭐 십몇 년 전부터 계속 봤지만 요번에 이제 출품한 에오니움들이 또 많기도 했고 너무 잘 키워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제 눈에 이렇게 아른거릴 만큼 그 에오니움들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오니움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께 짧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내장에 있는 에오니움을 갖다 놨어요. 에오니움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쯤에 종류가 30가지가 넘는다고 들었는데요. 제가 그 얘기 들은 게 3, 4년 전이니까 지금은 또 신품종도 계속 나오니까 지금은 한 최하 40개는 넘게 아마 유통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. 이 에오니움이 그리스어로 늙지 않는 이란 뜻이래요. 저도 갑자기 이름을 에오니움으로 바꿔야 되나 싶을 만큼 이름이 뜻이 되게 좋네요. 늙지 않는 이라는 뜻이고요. 이 에오니움은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여름에 입장이 잘 타요. 보시면 에오니움이 이렇게 입장이 다른 다육이보다 조금 되게 얇아요. 근데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화상 입었잖아요. 이렇게 화상을 잘 입어요. 그래서 화상이 여기에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. 그냥 뒤에서 떡잎이 돼서 지금 보시면 요 뒤에 아이가 로즈법사거든요. 이렇게 떡잎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. 화상이 입은 부분은. 그래서 요 아이는 이제 다음 달 한 중순 정도부터는 이제 저희가 또 여름이 오고 그럼 더워지는데 햇빛이 이제 점심시간에가 가장 강하잖아요. 그럴 때 이 아이 직광에서 키우시면 화상 정말 잘 입어서 이 아이는 뭐 오전이나 오후에만 잠깐 햇빛이 드는 자리 베란다 안쪽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가 있는 아이고요. 또 이 아이는 겨울에 냉해를 정말 잘 입어요. 냉해를 이 아이가 입장이 얇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도 겨울에 조금만 더 바깥에다 내비둬야지 했다가 얼리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. 에오니움 종류의 아이들이 물이 뭐 일반 다육이 에케베리아처럼 물 드는 색감이 엄청 뭐 많이 들었다가 빠졌다가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너무 여름에 이렇게 바깥에서 키우시거나 또 겨울에 물을 좀 더 드려야지 하고 바깥에서 키우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이 아이는 다육과 관엽식물의 중간 정도로 다 키우시면 돼요. 물도 좋아해요. 근데 여름에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. 이 아이들이 여름에 물을 줘도 물 반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여름에 이 아이들이 나름 좀 휴면기예요. 그래서 여름에는 입장이 뒤에서 이렇게 많이 되게 떨어져요. 하엽이 돼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여름에 물을 막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 아이가 여름에 그러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을 아주 소량만 조금만 주시고요. 가을부터 찬바람이 불 때부터 이제 물을 많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요 에오니움이 지금 요 뒤에 아이가 이제 썬버스트예요. 썬버스트인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 공중뿔이 보이시죠? 요런 종류의 에오니움이 여기도 그렇고 공중뿌리들이 엄청 잘 나와요. 그러니까 다육이가 공중뿌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뿌리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뿌리 쪽에서 물을 흡수를 못할 때 이 아이들이 나름 살아가려고 공중뿌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화분이 다육이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물을 줬는데도 뿌리에서 물은 먹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물이 부족해요. 그러면은 또 공중뿌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에오니움은 그런 경우가 아니어도 공중뿌리가 정말 잘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썬버스트인데요. 썬버스트를 농장 가서 대품을 봤어요. 대품을 봤는데 한 40cm, 50cm 정도 되는 대품이었는데 이 공중뿌리가 이렇게 쫙쫙쫙쫙 해서 화분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사장님도 그게 멋있어서 띄지 않았다고 하시고 제가 봐도 그게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또 나름 좀 멋있다?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이거 공중뿌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 아이예요. 지금 이 아이도 유적곡인데 이렇게 공중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 공중뿌리가 나올 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물을 줬는데 공중뿌리는 많이 나왔는데 물을 줬는데도 얘가 물 반응을 못 하는 것 같다. 그러면은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뽑아 보시고요. 그냥 이 아이가 상태도 괜찮은데 공중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요 에오니움의 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.
요런 에오니움 종류가 엄청 많죠. 뭐 흑법사, 청법사, 로즈법사, 뭐 또 요즘에는 다 금이 있는 아이들 많이 나오잖아요. 예전에 흑법사, 로즈법사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세로로 금줄이 들어가지 않았었어요. 요 아이는 중천곡인데요.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금기가 없었어요. 이 아이는 플로렌센스라는 아이인데요. 지금 보니까 중천곡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얘가 또 썬버스트랑도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썬버스트도 이렇게 세로로다가 뭔가 금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걔를 금으로 유통을 하진 않고 있어요. 근데 이런 아이들 말고 요즘에 이런 마리드 금이라든지 요 아이 메두사 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건 이제 금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. 전에 나왔던 로즈법사라든지 이런 종류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금이 있는 게 더 화사하고 예쁘니까 요즘에는 이런 종류 금이 있는 아이들의 에오니움을 많이 유통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페스티벌 금인데요. 에오니움은 제가 어제 그 청주 다육 언니랑 말한 것처럼 정말 기다림의 미학이에요. 모든 다육이가 기다려야지 예뻐지는 것처럼 이 에오니움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여기 있는 메두사가 제가 이제 이 아이 얼마 전에 판매했던 아이예요. 요거는 한 지난주쯤에 판매하고 요건 지난주에 판매했던 메두사인데요. 지금 이 메두사 보시면 이제 농장에서 갖고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입장과 입장 사이의 간격이 엄청 벌어졌잖아요. 그리고 또 가운데 속립장하고 맨 바깥에 있는 입장 길이 차이가 엄청 많아요. 근데 이 아이가 좀 굳혀지면 뒤에 이렇게 마리드처럼, 마리드는 맨 속립장과 뒷입장 그 사이에 간격도 되게 촘촘하고 사이즈 차이가 많지가 않은데 얘는 지금 안에는 아주 조그맣고 뒤에 입장은 커요. 그러니까 농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키우실 수가 없죠. 근데 집에 가져와서 이 아이를 이제 야무지게 키우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송이가 완전 꽃처럼 이렇게 되고 사이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정말 이 핀셋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층이 거의 뭐 딱딱딱 붙었다 그런 느낌으로 아주 예쁘게 크는 에오니움입니다. 그리고 이런 에오니움을 번식시키실 때 그 꼬집기라고 많이 하시잖아요. 꼬집기 많이 들어보셨죠? 꼬집기는 요 안에 입장을 다 따주는 거예요. 싹 따주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가운데 생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구들을 많이 달고 나와요. 그러면서 군생으로 키우는 아이예요. 근데 농장에서는 꼬집기보다는 요 아이에 지금 이렇게 놓고 요 부분 정도를 자르세요. 맨 밑에를 자르게 되면 요 아이들이 생장점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맨 밑에를 자르면 생장점이라는 게 대부분 이 줄기와 이 입장 사이 여기쯤에서 아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 밑에를 싹둑 잘라버리면 생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구가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. 그래서 농장에서도 이 입장을 이렇게 남겨놓고서 요 정도에서 자르세요. 요 정도에서 자르셔서 지금 그렇게 잘라서 키운 아이가 바로 이런 아이입니다. 이 메두사가 제가 지난번에 판매 영상 하면서 이 아이 적심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보시면 저렇게 저기 잘린 부분 보이죠?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런 한 아이를 가지고 요걸 잘라서 이렇게 적심 군생으로 하나 만들고 지금 이 아이 잘린 부분 윗부분은 다시 이제 뿌리를 내려서 키우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한 아이로 두 개를 만들고 또는 이 군생이 되면 요거를 다 또 잘라요. 그래서 또 하나하나의 개체를 만들어서 농장에서는 그렇게 번식을 해요.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 이 아이를 좀 많이 번식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꼬집기보다는 적심이 나요. 제가 적심을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둥근잎 비치우리대예요. 이 아이가 지금 건덩건덩하죠.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아이가 너무 그때 키만 큰 거예요. 키가 얼굴은 하나인데 키가 한 10몇 cm 그래가지고 제가 잘라버렸어요. 이렇게 지금 키가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에 둥근잎 비치우리대 얼굴만 딱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잘라버렸어요.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생장점마다 자구들을 쫙 달고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요 마리드도 지금 여기를 잘라주시면 지금 이 둥근잎 비치우리대처럼 이렇게 이제 자구들을 달고 또 윗 잘린 부분은 이게 한 3주 전에 제가 잘랐거든요. 3주 동안 이제 요런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가
지금 보이시죠? 이렇게 실뿌리가 나왔어요. 이렇게 실뿌리가 나와서 농장에서는 이런 에오니움을 이런 식으로 번식을 시키시고 있어요. 그리고 여름에는 에오니움이 물을 많이 줘도 물 반응을 잘 못해요. 얘네 나름 그래도 여름엔 좀 휴면기예요. 모든 다육이가 대체적으로 여름에 휴면기인 아이들이 많은데 요 에오니움이 좀 그게 강해서 요 아이가 이제 소인재 금이에요. 소인재 금은 또 금인 것도 있고, 이 소인재 금 농장에 가면 여름에는 진짜 지금 같은 경우는 가면은 소인재금 농장에 소인재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얼굴이 쫙 있는데요. 소인재금 농장에 여름에 가면 가지만 있어요. 가지만 있고 얼굴 위에 한두 개 막 이렇게 달려있을 만큼 애들이 휑해요. 이 아이들이 여름에는 그렇게 여름을 좀 힘들게 나요. 그랬다가 또 찬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소복해지는 그런 아이예요. 그래서 여름에 이런 에오니움의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없어진다, 뭐 걱정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, 그렇다고 물을 막 주시게 되면은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에오니움은 여름에 얼굴이 조금 없어지는 게 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에오니움은 꽃대가 나오면 안 된다, 막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. 이제 에오니움이 이렇게 꽃대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되게 화려하게 꽃이 펴요. 그러면 지금 요 아이가 이 꽃대 쪽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가지가 엄청 얇아요. 요 아이가 유적복인데요.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청법사 같은 경우도 꽃대가 올라오면 여기서 꽃이 쫙 펴요. 그럼 이 아이는 목대도 두껍고 또 이렇게 입장도 좀 크고, 그래서 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꽃대 윗부분에서 잘라주시면 그 밑에서 입장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또 자구들을 달 수가 있는데, 제가 요런 소인재나 유적꽃 같은 경우는 얘네가 목대가 너무 얇다 보니까 정말 그 생장점이라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잘라줘도 자구가 안 나와요.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깔끔하게 그냥 밑에 부분 딱 잘라주시면 돼요. 이 아이가 이게 작년에 이제 꽃폈던, 이렇게 다 졌던 그런 자국인데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은 아이들은 이 얇은 가지에서 어디서 생장점이 있어서 나오겠어요.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잘라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런 에오니움은 농장 사장님들이 이렇게 꽃대 올라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얼굴이 없어져서. 그래서 이런 꽃대는 좀 잘라주시고요. 제가 영상 찍다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이 아이를 이제 급조했습니다. 이 아이는 캐시미어라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가 구독자님들 향기를 맡아보세요. 향기라기 하기보다는 냄새에 가깝습니다. 요 캐시미어가 좀 꼬리꼬리한 냄새가 많이 나요. 일반적으로 다육이가 약간 그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아이들이 있고, 또 꽃을 폈을 때 특히 그 탑돌이 아이들, 그런 종류의 아이들이 꽃에서 간장 쪄졌네?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요. 근데 일반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화초들도 그렇게 냄새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요 아이들이 살아나가려고 그렇게 냄새를, 악취를 풍긴다고 하더라고요. 왜 저희가 뭐 스컹크가 뭐 위험에 처했을 때 냄새를 이렇게 풍기고서 도망가는 것처럼, 화초도 그렇고 다육식물도 그렇고 그렇게 냄새 나는 아이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거래요.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게 소인재 금이잖아요. 이렇게 소인재 키워보시는 분들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조금 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요거 역시 또 얘가 이제 살아나가려고 끈적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내뿜는다 그래야 되나?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거래요. 얘네들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에어니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또 에어니움에 대해서 영상 촬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저기서 좀 정보 많이 얻으시고, 내가 어떤 키우고 싶은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은 네이버라든지 뭐 유튜버 쪽에서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고 키우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냥 무작정 키우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공부를 하고 키우는 게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보내지 않고도 예쁘게 키울 수가 있어요. 근데 또 그 지식이 다 맞지는 않아요.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고 좀 한두 개 정도 키워봤을 때 나는 얘가 나랑 정말 찰떡궁합이구나, 나는 이런 종류 아이들을 잘 키우는구나, 그랬을 때 그런 종류를 이렇게
좀 가격대가 있는 거, 그쯤에서는 가격대가 있는 거를 구매하셔도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, 처음부터 이 아이가 너무 예쁜데 가격대도 있는데 나는 잘 키울 거야 하고서 키우는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보시고, 또 이제 농장 다니면서 얘기도 좀 많이 들으시고 해서 다육이 행복한 다육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이틀 동안 박람회 전시회 해놓은 게 있어요. 그거 보시고 힐링하시고 제가 또 예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